안녕하세요. 제이디드 월드입니다.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루시드의 전기차 기술력이 점점 발달해서 결국에는 내연기관차를 박살내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루시드의 락업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을 하였고, 어쨌든 단기적인 관점에서 주가적으로 뭔가 이슈가 될 것은 같습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여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1차 락업 때 떨어졌다가 말아 올리는 구간이었는데, 지금 차량이 딜리버리가 되고 나서부터 결국에는 지금 이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락업 해제 때 하락이 나온다라면 결국 여기 어딘가, 이 라인 어딘가에서 떨어졌다가 말아 올리는 모습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면 이번 주에 만약에 주가를 들어 올려버리면 올라간 상태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진짜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루시드를 매도하신 분들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이쪽에서 머물다가 여기서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제 루시드를 홀딩 하시는 분들은 들어 올렸다가 올린 상태에서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의 사랑스러운 모건 스탠리 저주를 퍼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16달러. 이거는 16달러다. 1월 9일날 당당하게 리서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이제 말하는 게 락업 해제랑 이제 딜리버리 달성 못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참고할 점은 1월 19일날 락업이 풀리는데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는 1월 19일 11시 59분 이후로 이제 팔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 시간으로는 1월 20일부터 이제 락업 풀리는 이제 사람들이 팔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18일, 19일, 20일 요 3일 동안은 계속해서 뭔가 엄청난 변동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퍼붓는 저주 중에서 가장 큰 저주는 결국에는 목표치 달성 못할 것이다. 딜리버리 목표치 이거 달성 못할 것이니까 하향 조정해라. 루시드가 하향 조정하면 당연히 주가는 굉장히 떨어질 것입니다. 현재 이제 시티 그룹도 그렇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렇고 거의 목표 주가를 60불 라인으로 잡고 있는데, 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시종 일간 처음부터 상장 처음부터 계속해서 루시드 떨어져야 된다. 계속되는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물론 모건이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저주를 퍼붓고 있지만 모든 언론 매체, 모든 기관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루시드를 사고 있다. 이 유럽 진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언론 매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 굉장히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루시드만큼 최대한 빠른 속도로 굉장히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스케일 대량 양산에 성공할 만한 기업이 결국에는 루시드다. 사실 성장주 투자라는 것이 이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고, 루시드만큼 포텐셜이 큰 기업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많은 소비자들은 결국에는 디자인이 아니라 이 효율성, 기술력이 루시드의 강력한 셀링 포인트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차량이 2023년에 내놓을 이제 포르쉐 타이칸 쿠페 2인용 이제 스포츠카 형태인데, 사실 디자인만 보면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스포츠카나 쿠페 타고 싶다, 딱 이런 디자인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디자인이 이쁜 차량들은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결국 기술력을 보유하지 못한 기업들은 이 셀링 포인트를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점유율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제 자동차 섹터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이 루시드랑 포드인데, 이번 연도에도 루시드랑 포드가 가장 크게 오를 것 같다. 루시드의 중동 시장과 유럽 진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번 연도는 유럽에서 루시드 에어가 한번 난리를 칠 것이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2021년은 이제 청사진과 플랜과 꿈을 이제 보여주는 해였다면 2022년은 리비안이 되었던 루시드가 되었던 생산으로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증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연도부터 GM, 포드, 폭스바겐
많은 내연 기관차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차로 돌입을 하기 시작을 할 것이고, 이미 전기차 전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하마드 빈 살만 형께서는 사우디 국부펀드 운영 자금 목표치가 2030년에 2트릴리언, 2조 달러, 이건 우리가 한번 달성을 해보겠다. 현재 400빌리언 정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2025년에 1트릴리언, 그리고 2030년에 2트릴리언. 결국 사우디 국부펀드의 목표치 연도가 2030년으로 봐도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빈 살만 형도 이제 더 이상 이제 오일에 의지를 하지 않고 다각화를 시도를 해야 된다. 경제 다각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프로젝트 트위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루시드가 이 사우디 공장에서 생산 들어가는 것이 2024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네옴이 될지 아니면 이제 다른 곳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우디 올해 삽이 들어가야 됩니다. 올해부터 착공이 들어가서 2023년 말이나 2024년부터 루시드 에어랑 그래비티가 사우디에서 생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삽 들어가는 뉴스 나오면 또 주가가 긍정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역시나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는 루시드의 스튜디오가 이제 오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번 연도에 이제 독일 공장이랑 이제 사이버 트럭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독일 공장도 중요하고 생산 대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테슬라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중국입니다. 이 상하이 공장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현재 전기차 1등 시장은 중국이고 이 자존심 강한 일론 머스크가 정치인들한테 입 바른 소리 잘 안 합니다. 오히려 싸우고. 그런데 중국 정부랑은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고 어쨌든 중국에서 테슬라 모델 3랑 Y 점유율을 계속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CATL이 이미 이제 상하이 이제 테슬라 공장에 배터리 공급하기 시작했는데 CATL 이런 중국 기업들 사실 중국 정부 한마디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만큼 중국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이슈가 리스크가 굉장히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기차 시장 1등이라는 점. 테슬라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은 어쨌든 중국에서 좋은 성과를 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연도 흥미롭게 지켜볼 점은 아무래도 포드랑 리비안, 전기 픽업 트럭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아무래도 기술력 부분에서는 리비안이 앞섭니다. 사실 포드의 이거 픽업 트럭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이 기술력 자체가 사실 리비안에서 온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술력은 리비안이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드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의 강점을 앞세우면서 트림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드 이제 제일 낮은 트림 4만 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행거리가 200마일 정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포드 역시나 탈만한 이제 가격대는 5만에서 7만 불 사이이고 리비아는 6만 7천 불. 결국 가격적인 부분은 비슷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벤츠 역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내연기관차 럭셔리 대장인데 그래도 확실히 벤츠라는 그 브랜드 이미지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EQS 4분기에 400대 가량이 팔렸습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자율주행 업체 모빌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에 50빌리언의 가치로 상장을 할 것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모빌라이 로드 매핑 데이터 시스템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빌라이의 자율주행 칩 결국 이 로보택시 분야는 도시를 확장시키는 방식이 결국 많은 기업들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혹시 자율주행 레이싱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기 보이시는 레이싱 차량들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루미나 이제 라이다를 사용을 하는데 자율주행에 대한 방향성은 점점 뚜렷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자, 어쨌든 2022년도는 루시드한테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유럽에도 진출을 해야 되고, 루시드 에어 400마일 전기차, 7만 달러 전기차, 루시드 에어 퓨어가 나옵니다. 루시드 에어 퓨어는 이 럭셔리 전기차 시장을 정말로 한번 뒤집어 놓을 정말로 큰 물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